OBS 독특한 연예 뉴스입니다. 악역 전문 배우라는 수식어를 가지고 있는 허성태 씨가 그간의 모든 악행들을 총망라한 역대급 빌런으로 돌아왔습니다. OTT 작품 미끼를 통해서인데요. 소름과 분노를 유발하는 빌런들의 세계 만나보시겠고요. 미스터트롯 시즌1이 낳은 스타들의 요즘 이야기와 국민엄마 나문희 씨의 희망을 찾아서까지 만나보시죠. 빅스 네트워크 노상천 회장님을 모십니다. 드라마 미끼를 통해 악역 종합백과사전을 쓰고 싶다는 이 남자. 그냥 그때 죽었어야지! 그리고 드라마 더 글로리로 빌런계의 샛별이 된 이 여자. 남다른 악역 포스로 대중을 사로잡은 배우 허성태 씨와 임지연 씨입니다. 빅스 네트워크 먼저 악역 연기 장인이라 불리는 허성태 씨부터 만나볼까요? 이놈의 대한민국 사기 사건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알아. 여러분, 저 노상철을 믿습니까? 역사상 최대 스케일의 사기 사건을 벌인 인물 노상천. 유사 일의 최대 사기 사건의 주범 노상천이 도피 중이던 중국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 그가 사망한 지 8년이 지난 어느 날. 너 현장에 좀 가야겠다. 전직 로펌 출신이잖아. 그런 사람이 왜 형사라고 있죠? 또 장천이 죽이러 왔어요. 근데 노상천 진작에 죽었잖아. 죽은 노상천이 한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고 형사 구도와는 그 기묘한 진실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 끝엔 진짜 범인이 나타날 거야. 영화 범죄도시를 시작으로 드라마 오징어 게임과 카지노 등에서 악역 전문 배우로 활약했던 허성태 씨. 조폭을 너무 많이 하셨는데 조폭을 또 드려서 죄송합니다. 뭐 이런 사과를 하시는데 제가 뭐 안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는 대한민국을 넘어 월드와이드 빌런이 된 그가 이번에도 신작 미끼에서 급이 다른 악역을 연기하게 됐는데요. 사기라니. 사업이야 사업. 우린 지금 돈을 찍어내고 있는 거야. 허성태 씨가 맡은 인물은 밑바닥 건달에서 대한민국을 뒤흔든 사기계의 큰 손으로 성장한 남자 노상천. 우리 빅스 네트워크가 여러분들께 수익을 창출해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누가 그렇게 돈을 불려줬습니까? 대통령입니까? 이 노상천입니까? 그는 이 악역 끝판왕 캐릭터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를 주면서 입체적으로 연기하고자 노력했다고 하네요. 이번에는 더 글로리로 생애 첫 악역을 연기한 임지연 씨입니다. 오늘부터 모든 날이 흉흉할 거야. 자극적이고 끔찍할 거야. 막을 수도 없앨 수도 없을 거야. 학창시절 끔찍한 학교 폭력에 시달렸던 여자 문동은과 어디서 거지같이 살 줄 알았더니 제법이다. 그녀를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가해자 무리의 핵심 인물 박연진. 신이 널 도우면 형벌, 신이 날 도우면 천벌. 화려하고 평온한 삶을 살던 연진은 어느 날 자신 앞에 나타난 동훈에 의해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공개 직후 OTT 시리즈 화제성 1위를 차지한 드라마 더 글로리. 임지연 씨는 극중 학폭 가해자인 박연진 역을 맡아 신랄한 연기를 펼쳤는데요. 난 일평생이 백야였거든. 늘 화냈다고. 그냥 연진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연진이 스스로에 대한 생각들, 그런 것들 잘 나타내는 대사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감독님과 작가님도 너가 모르는, 너가 갖고 있는 어떤 악역의 에너지를 갖고 와보자. 너가 갖고 있는 소스들을 다 써보자라는 게 먼저였던 것 같아요. 임지연 씨 안에 내재되어 있는 악역 포스를 이끌어낸 김은숙 작가는 진작 그녀의 재능을 꿰뚫어봤으니 악역을 한 번도 안 해보셔가지고 망칠 거면 내가 제일 처음 망쳐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캐스팅 제의를 했고요. 천사의 얼굴에 악마의 심장을 가진 한 줄의 표현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다 부합되는 인물이 딱 저분인 거예요. 덕분에 임지연 씨는 자신의 오랜 염원을 이루게 해줄 인생작을 만나게 됐던 거죠. 저는 처음에 더글로리 대본을 읽었을 때 그냥 충격이었어요. 네, 와, 이게 뭐지?
이게 대체 뭐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깊게 빠져서 봤던 것 같고, 한 번쯤은 좀 아기가 있는 그런 인물 캐릭터를 맡고 싶다라는 욕심이 항상 있었는데, 대본을 보고 나서 도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출연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며 작품을 빛나게 해주는 빌런 배우들. 앞으로도 허성태, 임지연 씨의 강렬한 악역 연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진짜 제일 중요한 건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솔직한 말로 노래는 다 잘해요. 진짜. 다 잘하는데 누가 더 잘하냐의 싸움이에요. 저도 미친 듯이 무대 뛰어다녀요. 지금도. 트로트에 살고 트로트에 죽는 열혈 청춘. 이들이 있어 즐겁습니다.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10번 찍어 안 넘어가면 100번 1000번도 찍을 수 있어. 오빠 한번 믿어봐. 너만 바라보리라. 평생토록 내가 안아줄게. 중독성 갑. 들으면 들을수록 푹 빠져들고, 그 의상 속에 복대를 차고 제가 경연을 했었습니다. 그게 그때 좀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흥겨우면서도 어딘가 구슬픈 트로트를 쏙 빼닮은 우여곡절 인생의 주인공. 미스터 트롯이 낳은 스타들 영기, 류지광, 나태주 씨의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참 일부러 이렇게만 모으기도 힘들 텐데 유독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참가자들을 보면요, 젊은 나이에 파란만장한 사연들이 어찌나 많은지. 2020년 미스터 트롯 출연, 당시 정상에 오르진 못했지만 이후 트로트계에서 차근차근 영역을 넓히고 있는 영기 씨도 그중 한 명입니다. 제가 뭐 노래 가사에도 있지만은 실제로 가성비가 좋습니다. 예, 뭐 지금 이 TV를 보시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도 제가 얼마나 가성비가 좋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하의 가격이에요. 예, 그래서 많이 불러주셔서 많이 정말 여기저기 전국을 많이 다녔는데, 예전에는 그냥 재밌고 뭐 즐겁고 보답을 해야 되니까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다면, 그런 마음으로 무대를 했다면, 코로나로 이제 대면으로 만나지 못한 지가 거의 뭐 3년 가까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3년 동안 이제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게 아니었구나라는 거를 이제 깨달았어요. 지금은 트로트가 있기에 더없이 행복한 그. 하지만 한때는 노래보다 더 그를 웃게 하고 전부였던 게 있다고 하네요. 지금은 사라진 대학로 갈가리홀에 오디션을 보고 들어가서 연습 생활을 6개월 정도 하고, 이제 KBS, MBC 반복적으로 보고 KBS 최종, MBC 최종, KBS 최종, MBC 붙었어요. 이렇게 최종 떨어지고 최종 떨어지고 최종 떨어지고 이제 붙었죠. 좀 되게 빨리 됐어요, 사실. 왜냐면 군대 갔다 와서 24살이 됐으니까. 젊은 나이에 방송사 공채 개그맨이 돼 부푼 꿈을 꿨던 것도 잠시, 예상치 못한 풍랑을 맞으며 새 인생에 도전한 그. 판단은 맞았는데 앞으로 벌어질 나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상상도 못한 채, 그로부터 13년의 무명이 시작됩니다. 13년. 네, 잘 버텼죠. 뭐. 일단은 가슴 아픈 일이죠. 일진쌤이라는 코너를 런칭을 했어요. MBC 코미디 자체가 사실 좀 난향을 겪고 있는 시기였어요. 시청률도 되게 안 좋고. 근데 제가 했던 그 일진쌤이라는 코너는 일단은 뭐 방송 3사 개그맨들한테 소문이 많이 나고, 그때 이제 세월호 일이 있으면서 이제 코너 자체가 없어져 버렸죠. 애도 기간은 끝났지만 당분간 교복 입고 나오는 코너는 하면 안 될 것 같다, 연기하에서. 그리고는 얼마 안 돼서 프로그램 자체가 폐지돼 버렸어요.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이기도 한 법. 어린 시절부터 마음 한켠에 간직했던 가수의 꿈이 있었기에 좌절의 순간을 버틸 수 있었답니다. 원래 꿈은 가수였는데, 그 당시 제가 지금 85년생인데 그 당시 제 고향이 경상북도 안동, 그 당시 안동에는 실용음악 학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노래를 좋아하는 친구랑 그냥 인터넷에서 독학을 했던 거예요. 지금도 기사를 쳐보면 있는데 희극인의 날이라고 있어요. 돌아가신 송혜 선생님부터 제일 막내 개그맨까지 모두가 다 모이는 그런 자리였었어요. 야, 연기하고 그래서 예, 그러니까 네 노래 좀 하잖아. 예, 예.
너 지금 생각나는 노래 뭐 있어? 땡벌 됩니다. 땡벌 불러 그냥. 박명 선배님이 그 당시에 거성 엔터테인먼트라는 거를 취미로 하고 계셨는데 저를 좀 좋게 보시고 트로트 가수를 좀 양성하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때 사실 많이 도와주셨어요. 사실 박명 선배님을 통해서 어떤 트로트 가수나 이런 걸로 데뷔는 하지 못했어요. 저한테 이 말을 해주셨어요. 야, 넌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잘해. 그 당시면 얼마나 제가 자존감이 낮고 위축돼 있겠어요. 감사하죠. 긴 무명 생활을 이겨내고 정상에 오른 박명수 씨가 콕 찍은 인재 영기 씨. 이건 뭐 성공은 따놓은 당상 아닐까 싶은데요. 과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그는 지금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있을까요? 활동 계획. 저는 뭐 늘 똑같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보여주는 제 모습이나 현장 무대에서 보여지는 제 모습이나 저는 항상 똑같은 마인드. 그거는 작년, 올해, 내년, 앞으로도 한동안은 쭉 갈 것 같아요. 내가 조금 더 힘들면 보시는 분들이 즐겁다.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앞으로도 계속 그 마음가짐, 그 의무감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요즘 활약하는 젊은 트로트 스타들은 참 화려한 의외의 과거를 지녔다는 공통점도 있는데요. 영기 씨가 개그 무대에서 활약했다면 한때 모델계에 몸담았던 이가 있으니 바로 트로트계의 비주얼 류지광 씨입니다. 일단은 제가 미스터 월드라는 세계 미남 대회 출신이고 그리고 SBS 슈퍼모델도 했었어요. 그래서 5년, 6년 정도를 모델 활동을 사실 짧고 굵게 좀 한 편이죠.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노래를 하게 됐는데 지금까지 왔거든요. 화려한 건 아니고요. 그래도 경력이니까 참 소중하고 흔히 이제 친구 따라 갔다가 이제 캐스팅 된 경우였어요. 그러니까 중3 이제 수능 날 동대문에서 우연히 이제 어떤 매니저를 통해서 이제 입문을 하게 됐는데 참 20년 거의 20년 정도 됐잖아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참 산전수전 다 겪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고 있지 않나. 예, 참 어떻게 보면 값진 경험이죠. 매력적인 저음에 귀티나는 외모, 고생이라는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산전수전 다 겪은 인생 내공 100단의 주인공이 바로 류지광 씨인데요. 3년 전 미스터트롯에 나와 주목받기 전까지 그야말로 매 순간이 고비였다고 합니다. 제대로 정비가 돼 있지 않은 회사를 만난 적이 정말 태반이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유명해지기 전까지는 생활고를 다 겪어요. 그래서 뭐 안 해본 알바도 없고 그리고 참 특히 이제 가장 힘든 거는 이제 경제적인 것 같아요. 경제적인 데다가 부모님도 건강이 안 좋아지시고 하면 정말 말 그대로 정말 멘탈이 붕괴되는 일이 정말 많았어요. 핸드폰이 정말 수십 번이 끊겼다고 말씀드리면 좀 뭔가 실감하실 거예요. 정말 그만큼 물질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정말 유명해지기 전까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죠.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늘 돌파구를 찾았던 지난날. 직접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의 문을 두드리고 그 안에서도 쓰라린 실패를 겪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얻은 게 더 많기에 지금 이 순간에도 당당히 새로운 도전에 임하는 그입니다. 일단 작년 한 해 너무 바쁘게 잘 지냈습니다. 여러분 사랑 덕분에 너무 바쁘게 여러분들 앞에 많이 섰고 이제 올해는 지금 이제 또 달리기 위한 재정비를 하고 있어요. 또 콘서트, 또 새로운 앨범 이렇게 준비하느라 지금 한창인 것 같습니다. 네네. 내일로 간다라는 곡이고요. 조금 중저음에 짙은 조금 음색이 들어가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한 소절 들려드리면 바람아 불어라 이대로 멈출 순 없다. 네, 이런 느낌의 곡입니다. 드라마 OST도 불렀으니 이러다 예전의 경력을 되살려 배우 도전을 하는 건 아닐지 살짝 궁금해지는데 과연 류지광 씨의 속마음은 어떨지요? 사실 제가 최근에는 카메오로 출연한 거 외에는 이렇게
들어오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워낙에 제가 이제 그 트로트 가수의 그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 조금 연락이 왔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예 지금은 근데 사실 노래하는 게 더 좋아요. 앞으로도 초심 잃지 않는 열심히 하고 감동 주는 가수가 되도록 노력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죠. 초심만큼 중요한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마음은 나태주 씨도 마찬가지인데요. 미스터트롯으로 이름을 알린 후 지금까지 쭉 승승장구 중인 초심을 잃지 않았기에 이룬 성공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사실 뭐 되게 몸은 지치고 사실 경연 때보다 더 힘든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뭔가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또 새롭게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무명 생활을 한 10년 정도 하다가 이제 뭐 미스터트롯을 만나서 사실 그동안에 되게 힘들고 많이 빛을 못 발했던 그런 부분들을 사실 이번을 통해서 모든 부분에 제가 좀 나름 빛 아닌 빛을 받고 있기 때문에 되게 행복합니다. 트로트를 만나기 전까진 태권도에 올인했던 나태주 씨. 그래서일까요? 젊은 트로트 가수들 중에서도 유독 에너제틱한 매력으로 사랑받는 그인데 그전에는 사실 태권도 행사로만 되게 많이 하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진짜 트로트 가수의 뭔가 이름표를 달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전하고는 조금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노래를 해야 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무언가를 계속 제가 이렇게 캐내야 되고 그거를 끄집어내서 뭔가 반응으로서 제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재밌기도 할 거고 또 궁금하기도 하고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트로트 무대에서 맹활약하는 건 기본이고 부쩍 얼어붙은 시장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그의 요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홍보 도우미로 앞장서고 있다는데 그가 등장한 전통시장 홍보 영상의 조회수가 최근 수백만 뷰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좋죠, 사실. 물론 제가 다 한 건 아니지만 네. 저로서 그게 뭔가 시작이 됐다라는 뭔가 그런 되게 저한테 뜻깊은 그런 것 같아요. 시장 상인들과 시장을 찾는 어머님들의 마음이 곧 민심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나태주 씨 차세대 국민 가수 자리를 노리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해지는데 하긴 천하무적 나태주 씨라면 못할 것도 없어 보입니다. 지방에 계시는 분들 또 서울 경기권에 있는 분들에게 직접 가가지고 좀 인사를 좀 드리고 싶고 또 그동안 많이 코로나 때문에 힘든 뭔가 그런 에너지를 저로 인해서 뭔가 다시 한 번 더 새싹이 살아나듯이 제가 한번 그 씨앗이 되고 싶어요. 또 물과 빛이 되고 싶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고 또 더 나아가서 해외 콘서트도 네, 아주 유명한 곳에서 진짜 큰 공연장에서 진짜 트로트의 주제를 걸고 공연을 하고 싶은 게 일단은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음식 또 신나는 트로트 음악을 들으면서 앞으로 우리 대국민이 으쌰으쌰해서 정말 여러분을 한층 더 빠른 시일 내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 나태주가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트로트의 매력 하면 뭐니 해도 흥 아니겠습니까? 흥 넘치는 모습으로 2023년 올 한 해를 빛내는 영기, 류지광, 나태주 씨가 되길 바랍니다. 넘쳐나는 콘텐츠 사이에서 후회하지 않을 꿀잼 콘텐츠를 추천합니다. 주말 뭐 볼까? 먼저 이시연, 양경원 씨가 출연하는 연극 그때도 오늘입니다. 1920년대의 경성, 1940년대의 제주, 1980년대의 부산, 그리고 2020년대 최전방을 배경으로 한 시대를 살아간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4개의 에피소드로 그린 작품인데요. 예능 나 혼자 산다와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를 통해 솔직 담백한 매력을 보여준 이시연 씨와 예민아 이거 후라이까지 말아.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서 손혜진 씨와 티키타카 말빨 대결을 펼치던 북한군 표치수 역의 양경원 씨가 남자 2역을 맡아 각자의 개성이 드러나는 연기를 보여주죠. 지금의 민주주의는 독립과 평화를 위해 싸워온
수많은 이들의 희생 덕분에 가능했다는 메시지와 오늘이라는 시간이 지닌 의미를 되새기게 만듭니다. 이번 주말 트로트 팬들의 가슴을 뛰게 할 콘서트 소식도 있는데요. 미스터 트롯 탑7의 맏형 꽃사슴 장민호 씨의 단독 콘서트가 인천에서 열리는 것. 사랑 너였니 내 가슴 뛰게 만든 게 지난해 11월 정규 2집 이터널을 발매하고 각종 음악 프로그램과 지역 행사, 예능까지 출연하며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낸 장민호 씨. 지난해 12월엔 부산 공연을 앞두고 리허설 현장을 공개했는데요. 무대 뒤의 모습과 공연에 올라가기 전까지의 모습들을 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춤과 함께 동선도 맞춰보고 객석으로 내려가 자신의 목소리가 잘 들리는지도 꼼꼼히 체크합니다. 리허설을 좀 빡시게 하는 편입니다. 잘 안 맞는 부분도 있었고 뭐 그런 거는 뭐 그러려고 리허설 하는 거니까 그거를 이제 고치려고. 이번 콘서트의 타이틀이 호시절인 만큼 관객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의 사연과 신청곡 등을 받아 장민호 씨가 직접 들려줄 예정이고요. 고개 들어 나를 보고 살며시 얘기하렴. 우리는 지금 호시절 콘서트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중간에 그 버스킹처럼 이제 노래를 3곡씩 9곡 하는 게 제일 맞출 게 많거든 사실은. 그거 리허설을 한 1시간 반, 2시간 한 것 같은데 그것만 잘 맞으면 나머지야 뭐 제 노래들이니까. 오랜 시간 공들여 준비한 정규 2집의 수록곡들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주말에 있을 장민호 씨의 인천 공연 기대가 되네요. 이번엔 극장가로 시선을 돌려 액션 마니아들의 오감을 자극할 영화를 소개할까 하는데요. 할리우드의 살아있는 전설 로버트 드니로와 존 말코비치가 열연을 펼친 영화 세비지맨입니다. I love you, Ruby Red. 마약 중독을 이겨내고 사랑하는 연인과 새 삶을 시작하려는 존. 하지만 약혼녀 루비는 약물 과다 투여로 숨진 채 발견되는데요. I want you to feel what she felt when she died. 모든 것을 잃고 분노만 남은 존은 루비를 죽음에 이르게 한 마약 공급책을 찾기 위해 무자비한 복수극을 시작합니다. If you find him, tell him I just want to talk. 마을의 보안관 마이크 역을 맡은 로버트 드니로는 존의 폭주를 막기 위해 그의 뒤를 쫓는데요. 영화 아이리시맨을 제작한 랜들 엘맷이 메가폰을 잡고 분노의 질주 제작진이 참여 액션의 완성도를 끌어올렸습니다. 세비지맨이 매운맛 액션을 선보인다면 설 연휴에만 96만여 관객을 동원하며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한 영화 교섭은 순한만 액션을 보여주는데요.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 연휴 기간 내내 너무 기분 좋게 무대 인사를 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다음에 아직 저희 영화 못 보신 분들한테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악의 피랍 사건으로 탈레반에 인질된 한국인들을 구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으로 향한 외교관 제우와 여기 얼마나 하셔? 현지 사정에 능통한 국정원 요원 대식의 교섭 작전을 그립니다. 불가능한 교섭 작전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제우 역의 황정민 씨와 대식 역의 현빈 씨. 제가 직접 설득해 보겠습니다. 밑바닥에서 움직였던 사람들 그 부분이 저한테는 되게 이끌렸던 것 같고요. 인질들을 구하려고 하는 스토리들, 정서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재밌게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통역을 담당하는 카심 역의 강경 씨의 호연이 대체 불가의 시너지를 뿜어내고요. 아프가니스탄이랑 가장 비슷한 요르단이라는 지역을 선정을 했고 극장에서 봐야 그 진가가 드러날 이국적인 풍광과 스케일. 굳이 여기 와서 찍는 이유가 분명히 이 영화에 있어요. 이런 이국적인 풍경이 영화에 잘 담겨서 보시는 여러분들도 즐기는 부분의 한 좋은 요소가 됐으면 좋겠고 오토바이를 타며 펼치는 현빈 씨의 추격 씬도 영화의 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마음을 편하게 하고 보시고 끝난 다음에 뭔가 생각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영화 교섭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교섭 파이팅! 이번 주말을 알차게 즐기고 싶다면 앞선 작품들과 함께하는 건 어떨까요? 주말 뭐 볼까요? 꿀텐츠 소개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시련과 역경을 딛고 희망의 증거가 된 스타들을 소개하는 코너 희망을 찾아서 오늘의 희망 멘토는 위대한 삶의 역경을 지나온 그래서 아주 눈물도 많고 웃음도 많고 이 시대의 진정한 어른 참 배우의 표상 배우 남훈희 씨 그녀가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때론 웃음을 주고 때론 감동의 물결을 일으키고 한편의 좋은 작품을 통해 많은 이들의 삶을 희망으로 나아가게 하는 위대한 존재 바로 배우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 중심에 서 있는 인물하면 이분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제가 막 중간에 엉엉 울고 또 막 웃기도 하고 그러고 싶었어요. 저는 사실 이 자리에 있는 게 부끄러워요. 안중근 어머니 조마리아를 하라 그러는데 조마리아 여사님은 굉장히 결연한 분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걸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상당히 망설였는데 아무래도 나한테 믿는 부분이 있으니까 시키셨겠지. 그리고 그냥 용기 있게 했습니다. 위인 안중근의 일대기를 담은 영화 영웅에서 안중근의 어머니이자 정신적 지주 조마리아 여사로 변신한 남훈희 씨. 내 아들 나의 사랑하는 도마야 떠나갈 시간이 왔구나. 공판 몇 번 하지도 않고 바로 사형 선고를 내리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항소해야 합니다. 없지만 큰 용기 내다오. 한 번만 단 한 번만이라도 너를 안아봤으면. 자식을 먼 곳으로 떠나보내는 쓰린 마음을 숨긴 채 아들 안중근의 선택과 신념에 묵묵히 지지를 보내는가 하면 전 그 맹세를 지키려고 여기 왔습니다. 안중근이 고뇌에 빠지거나 두려움의 순간에 봉착할 때마다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는 모습을 섬세하게 그려내며 압도적인 존재감과 울림을 안겼는데요. 너를 지금 이 두 팔로 안고 싶구나. 실존 인물을 표현한다는 부담감, 뮤지컬을 영화화했다는 장르적 어려움 등 베테랑 배우임에도 결코 쉽지 않았을 영웅. 조마리아 여사에 대해서는 좀 옛날부터 관심이 있었어요. 대본 받자마자 이건 내 역할이다. 정의감이 좀 있는지 그런 역할이 좋아요. 보통 엄마의 감정 가지고는 정말 표현을 할 수 없는 감정을 참는 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성실히 행복하게 역할을 수행한 그 열정은 스크린을 넘어 관객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며 큰 희망을 선사했는데요. 개인적으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녀의 이런 도전이 더 빛을 발하는 건 오래전부터 이런 빛나는 행보가 끊임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있습니다. 어떤 작품 하나 선택하려고 그러면 옛날에도 조금 그랬어요. 막 여러 개 하는 거는 그렇게 원치를 않았는데 이제 더 꼼꼼해져 가지고 몇 가지 일을 제가 거절을 했어요. 그러고 정말 할 수 있는 거를 하려고 그래요. 관객이 얼마 드느냐 그게 나는 문제가 아니고 한 사람한테라도 이렇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배우가 되고 싶고요. 과거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아픈 역사 위안부의 이야기를 감동으로 그려낸 영화 I Can Speak에 출연한 그녀. 촬영 당시 하이라이트를 할 수 있는 영어 연설씬을 찍기 위해 연기 외적으로도 피나는 노력을 기울였는가 하면 너무 행복했죠. 좋았고 뭐 준비할 거는 언제나 다 많지만 그래도 여기서는 영어도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어 공부도 좀 했고 근데 우리 감독님이 나한테 발음이 좋다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더빙을 해서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가 보다.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냥 뭐 식구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영어 공부는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일본 말도 조금 했어요. 옥부는 완전히 독학했어요. 독학하신 분 지금 보니까 두 분 다 독학인데. 독학이죠. 예, 선생님이 있었어. 선생님이 있어. 지금 모든 게 밝혀집니다. 그렇죠. 이재훈 씨는 선생님이 있었지만 나는 독학이다. 독학이다. 예. 100만 관객 동원에 성공한 후 우리의 아픈 역사를 희망적으로 그렸다고 생각이 들어 정말 잘 해보겠다고 마음먹었다. 이 나이에도 연기가 늘었다고 칭찬을 해줘서 힘이 나고 행복하다는 진심을 담아 손편지를 전달. 작품 그 이상의 감동을 선사하기도 했는데요. 저는 열심히 하면은 하늘에서도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진심이 이토록 깊게 와닿는 건 아마도 작품을 통해 널리 희망을 선사하는 동시에 그녀 스스로도 배우로 살아가며 한 인간으로서 주어진 삶에 희망을 새기기 때문. 근데 영화계가 제가 뭐 영화를 너무 그렇게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하려다가 많은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여성 영화인들이 정말 우리 집안에서 엄마가 하는 일이 너무 크잖아요. 그리고 아줌마들이 하는 일이 너무 크잖아요. 아줌마가 또 나서서 이것저것 다 이렇게 꾸려가지고 여성들이 여배우들이 많이 뛸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한때 건강 이상을 겪던 중에도 생애 대부분을 함께한 무대에 머물며 대중의 품 안에서 연기를 통해 치유하고자 했던 그녀입니다. 제가 이 영화 시작할 때 굉장히 좀 아팠어요. 그래갖고 마음이 많이 외로웠는데 이 이제 책이 상당히 외롭고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라서 정말 내가 표현을 하면 참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꼭 해보고 싶어서 꼭 했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큰 힘을 얻었습니다. 좌절 앞에서도 포기란 없다. 작품을 통해 한층 더 발전하고 깊어진 그녀의 세계. 그리고 그 세계를 통해 희망을 품게 된 많은 이들. 이 나이에 주인공을 한다는 그 기분은 아무도 모를 거예요. 내 나이가 돼봐야 하시니까. 그리고 정말 내가 해냈다는 거. 아이고 이제 해냈구나. 그거예요. 무려 60여 년을 배우로 살며 많은 걸 보여줬지만 앞으로의 배우 남훈희가 더 기대되는 건 바로 이 때문일 겁니다. 우선 제가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상대 쪽에서 저한테 이렇게 작품을 줄 때 저는 거의 무조건 하는 편이에요. 제가 맞으니까 줄 거고 또 저도 이 나이에 또 일이 좋아서 그래서 즐기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냥 과하지 않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운동도 할 수 있는 만큼 일도 언제나 연기를 한다는 건 참 좋죠. 제가 건강 유지가 되고 또 시청자들이 저한테 원할 때까지 보다가 하품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매력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주 눈코뜰 싸웠습니다. 여러분들 저하고 같이 웃고 울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배우 남훈희 그녀가 있어 든든합니다. 그녀가 있기에 희망을 꿈꿀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든든한 버팀목으로 우리의 곁에 머물러 주길 바라겠습니다. (60년이) 넘게 연기를 해왔지만 지금까지도 자신의 또 다른 매력을 끄집어내려 노력한다는 남훈희 씨. 영웅에서 전해준 감동의 무게감이 남달랐던 것도 남훈희 씨의 피나는 노력 덕분이었겠죠? 앞으로도 늘 소나무 같은 배우로 우리 곁에 함께해주길 바랍니다. 독특한 연예 뉴스, 더 풍성한 연예가 소식들로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